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신장섭 교수가 이제 외부인 시각에 쓰는 그런 칼럼을 저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쓴 칼럼이 피해자의 나라에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이야기인데, 그게 미국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이른바 리버럴 좌파, 민주당을 상당히 이렇게 움직였던 리버럴 좌파,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이죠. 좌파들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일반 보통 시민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그 해악을 아주 상세하게 해부한 그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란 나라를 볼 때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장섭 교수가 소개하는 이야기가 이 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혁신, 미국의 연방정부 혁신을 위해서 임명한 인물이 아주 젊은 인도계 미국인인 38세의 비벡 라마스와미입니다. 예, 비벡 라마스와미. 예, 이 이제 2014년도에 바이오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억만장자 대회를 쓴 아주 유능한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양반이 책을 썼네요. 예, 그 책 제목이 피해자들의 나라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피해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사회 집단이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동료들을 스스로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약자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 비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우리에게 배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게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립자존 정신이 시대 정신이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여성들은 자기가 피해자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피해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도록 그렇게 사회를 변질시키고 말았다. 그것이 리버럴 좌파, 민주당을 이끌었던 리버럴 좌파가 미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최대의 해악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도심의 엘리트들하고 달리 경합주의 외곽 지역은 전부가 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져버렸다. 유일하게 이른바 좀 가방끈이 길고 좀 배운 듯한 그런 도시나 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 엘리트라고 스스로 칭하거나 간주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미국의 3,141개의 카운티 가운데 3,000개 이상의 카운티가 공화당 후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비벡 라마스와미의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리버럴 좌파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 예, 비벡 라마스와미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아마 하버드 대학을 나온 모양입니다. 그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 얼룸나이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이 역할이 부여가 되는데, 하버드 대학의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자기가 접한 면접관 역할을 할 때 뉴욕 출신이 9명이었는데 학생들이 7명이 묻지도 않았는데 맨 먼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면접관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이야기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자립자존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선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교육받았던 비벡 라마스와미 기업가 출신의 여러분들 사업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컨설팅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니까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한 거죠. 예. 그 정도로 미국 사회가 혼란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피해자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성이니까 피해자다. 내가 특정 지역 출신이니까 피해자다. 내가 근로자니까 피해자다. 예? 이렇게 피해자로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분리해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피해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뭐죠? 피해자들이 더 많은 그런 자원을 정치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끌어다 쓰는 그런 싸움폰으로 사회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 사회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책이 바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방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들 연방정부 효율부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하게 된 억망장자이자 창업자 출신 비벡 라마스와이가 하버드 대학의 면접에서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예.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건강한 정신, 반듯한 정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부도 만들 수 있고 더 창의적인 발상도 나올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개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에서 부도 나오는 거죠. 정신에서 창발적 혁신도 나오고 정신에서 뭐죠? 예, 훌륭함도 나오는 거죠.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상을 그냥 민주당의 지배 엘리트들이 양산해서 확산을 시킨 겁니다. 특히 이제 뉴욕 같으면은 민주당의 고정표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인 거죠. 예. 물질을 훔치는 것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해서 이러면 다 경쟁적으로 나선 사회를 민주당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한일 간 문제를 볼 때도 항상 저는 피해자의식을 우리가 지금 그만둬야 될 때다. 그렇게 항상 여러 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피해자의식으로 무장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지역 중심의 피해자의식, 여성이나 뭐 남성 중심의 피해자의식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피해의식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여러분들 삶의 책임을 돌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책임감이 부재하거나 상실되게 되면 개인도 가라앉고 회사는 망하고 체제도 여러분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는 그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는 또 뭘 강조합니까? 공동 책임을 강조하죠. 사회적 책임을. 또 마찬가지 무책임하고 여러분 사촌간인 거죠.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주 좋은 칼럼을 신장섭 교수가 써준 겁니다. 감사합니다.